자, 여러분 32강 수익비용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교재는 164쪽이니까 여러분 교재 보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객관식 기출문제 1번.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재화의 판매를 하게 되면 우선 인도가 되고 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편이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물건을 판 다음에 그 재화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여야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맞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도 맞는 편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품권을 판매했다. 자, 상품권을 팔았다 하더라도 실제 상품을 판매한 건 아니니까 이건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서는 자, 돈이 들어오고 대변에 우리가 뭘로 인식해요?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지. 판매 수익이 난 게 아니죠. 수익 인식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죠. 자, 할부 판매. 자, 할부 판매는 물건을 인도한 시점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인식하는 거는 뭐였었죠? 그렇죠. 이거는 시용 판매였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네요. 자, 위탁 판매. 자, 수탁자가 삼자한테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의 수익을 인식하는 거니까 이 답이 3번이네요. 시용 판매는 인도 시점이 아니었죠. 인도 시점이 아니고 구매 의사를 표시한 그 날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였었죠. 자, 2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받는 거. 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자, 주식을 돈을 투자해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자, 로열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상품 판매 수익이라는 거는 상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는 거니까 자산을 내가 투자해가지고 받는 대가는 아니잖아요. 그쵸? 상품을 판매해서 받는 거니까 자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은 아니죠. 자, 답은 4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 세무에 단기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손익계산서 구조를 생각해 보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아마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번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을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에 판매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계상하였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죠. 자, 사업 운영 자금에 관한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자, 이자 비용으로 계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죠. 자,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 선전비를 기록했다.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우리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겠습니다. 4번 기말결산 시 외화 예금에 대해서 외화 한산 손실을 계산하였다. 자, 외화 한산 손실도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신규로 설정할 경우에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드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신규로 설정하게 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죠. 그러면 자,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도 변하겠죠. 단기 순이익도 변하겠죠. 하지만 매출 총 이익 가구는 상관없죠. 왜냐하면 매출 총 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나머지가 매출 총 이익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는 그 밑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매출 총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자, 다음 중 재화의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상품권을 매출했다라고 했을 때는 자, 물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상품권이 회수됐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이건 맞는 표현이네요. 자, 할부 판매는 물건을 인도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 위탁자의 수익을 인식하는 거였잖아요.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답은 3번이겠네요. 그렇죠? 시용 판매는 고객이 구매 의사결정을 표시했을 때,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판매가 완료된 거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잘못된 표현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여러분? 7번입니다. 다음 계정 과목 중에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투자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 외 수익에 해당이 되지만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뭐예요? 자, 이거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이 영업의 수익 항목이 아니고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관련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기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해서 비용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여러분.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수익과 매출원가 비용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배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다. 그럼 매출액이 150원이고 직접적인 비용이 100원인 거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을 이용할 필요가 없죠. 답은 벌써 1번입니다. 2번, 수익은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 그러니까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 즉, 지분 참여자 출연이라는 건 자본거래와 관련된 건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수익이란 기업 실체 경영활동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상품을 만약에 판매했다 그러면 대변에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자,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결국에 상품 매출이라는 또는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이나 현금과 같은 자산의 유입이 생기는 거니까 자산이 증가하게 되죠. 자, 또는 갚아야 될 채무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면서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으로 우리가 또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럼 결국에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표현을 여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에요. 자, 수익이 발생됨으로써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맞죠?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볼까요? 자, 9번이에요. 다음 거래에 의한 회계 처리를 정확히 하였을 경우에
영업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매출적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했다라고 하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렇죠? 그럼 영업의 비용에 포함되니까 요거는 포함되네요. 자, 니은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약속어음이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 매입거래처에 지급했다 그러면 이거는 받으려음이 아니라 지급어음이에요. 그렇죠? 자, 지급어음이고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이 어음 할인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음을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별도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기 때 어음대금을 갚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네요. 자, 매출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대금 중에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그럼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가 되니까 이건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겠네요. 매입거래처 외상대금을 조기 상환하고 일정 비율을 할인받았다. 이거는 매입 할인이라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영업 외비용과는 상관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 한국의 비용 관련된 자료이다. 영업의 비용의 합계액이 얼마인가? 자,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상관없고요. 감가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죠. 뭐 제조와 관련됐다 그러면 제조와 관련된 비용으로 들어가지만 여기서 도매업이니까 제조업은 아니니까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이건 들어가겠네요. 외환차손도 영업의 비용이죠. 재고자산 감보손실 비정상적인 것도 영업의 비용이네요.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도매업이니까 아니네요. 그러면 150만원, 100만원, 150만원이니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 위탁자의 수익을 인식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반품 조건부 판매는 시용 판매,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 보고 구매를 인수를 수락하거나 또는 그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거니까 맞죠. 상품권 판매의 경우에는 자,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가 아니죠.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 상품권과 재화가 교환됐을 때, 실질적으로 물건이 인도되고 상품권이 회수가 됐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였었죠. 자, 할부 판매는 물건이 인도됐을 때니까 맞네요. 그러면 틀린 표현은 3번이겠습니다. 자, 분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7월 3일 창고에서 상품의 적재를 위해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일용직 근로자한테 임금이 나가면 자급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써요. 이렇게요. 그래서 차변에 자급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상품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15만 원. 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7월 10일 우리 서점에 영업부 업무 관련 도서를 7만 원에 구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는 정확히 맞는 거죠. 자, 그럼 7만 원만큼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도서 비용이 나간 거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거 했었죠? 그렇죠. 도서 인쇄비라는 영업부와 관련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월 19일 영업부서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급여 12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거 계속 문제가 반복되네요. 자급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대변에 현금. 자, 10월 5일 날 독일의 오토사로부터 7월 5일 외상으로 수입하였던 기계장치의 대금 15만 달러 지급 기일이 돼서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이 나갔을 건데 10월 5일 시점에 환율이 1,100원이니까 자, 얼마겠어요, 여러분? 15만 달러에 1,100원에 보시면 자, 그럼 저도 옆에 계산기를 같이 누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산기를 이렇게 누르면서 하시는 연습을 해주세요. 자, 얼마죠? 1억 6,500만 원이 나오네요. 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5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하게 되면 요 금액이 지금 지급이 된 거고, 자, 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이니까 이거는 미지급금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 부채가 감소해야 되는데 이거는 7월 5일 날 구입할 당시에 1,200원이었으니까 15만 달러에 1,200원 곱하면 1억 8천만 원이 되네요. 그럼 1억 8천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을 거니까 차변에 1억 8천 미지급금이 줄어들면 되죠. 자, 그럼 대변에 얼마가 차이 나죠, 여러분들? 대변에 1,5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이 1,500만 원은 우리가 구입했을 당시의 환율과 돈을 갚는 시점에서의 환율 차이 때문에 생긴 거죠.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외환 차익이라고 해요. 대변이니까 수익 성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큼 외환 차익이라는 영어 외수익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6번입니다. 10월 7일 날 선적지 조건으로 ABC 상사에 수출한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으로 환전돼서 입금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3만 달러인데 10월 7일 날의 환율이 보니까 1,400원이네요. 그러면 1,400원 곱하기 3,000달러 하게 되면 420만 원이 되네요. 그죠? 420만 원이 돈이 들어온 거고, 자, 대변에는 뭐가 정리되면 되겠어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이 감소하는데, 자, 외상 매출금은 자, 우리 선적이라는 건 배에다 실어서 지금 수출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선적 시점에 발생하는 이 시점에 환율이 적용돼 있을 거니까 9월 23일자의 환율인 1,200원을 반영해서 장부에 기록이 돼 있겠죠. 그럼 3,000달러에 1,200원 하시면은 360만 원이 외상 매출금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대변은 얼마가 차이 납니까? 420만 원하고 360만 원 차이니까 60만 원이 차이가 나네요. 그럼 대변에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외환 차익이라는 영업외 수익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11월 1일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 식사 비용으로 17만 1,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전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날짜가 나와 있고요. 17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분계를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거래처 식사 대접을 한 거니까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접대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자, 금액은 17만 1,000원이었죠. 자, 대변에는 돈이 바로 빠져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우리 뭐라고 해요? 그렇죠.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부채 증가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카드 대금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이 미지급금이 줄어들고 이제 돈이 나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마지막. 10월 19일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현금 50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비용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기부금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계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객관식 기출 문제하고 사례 분계 문제들을 같이 풀어봤어요. 복습 꼭 해주시고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